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혼자 화를 내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자주 웃었네요. 오늘 저는 사연 채널을 통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사이다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릴 건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가족 아닌 가족으로 존재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이 나를 자기네들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마자 이혼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온 탓에 복잡거리는 가족 간의 정이 좋아 보여 그걸 모른 척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면 막연히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만이 제 앞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나 봐요. 니들은 어차피 나랑 살면 되는 거잖냐, 안 그러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시엄이랑 같이 사는 거 그거 이상하다고 하는 여자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사정이 이렇게 되면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 집은 미영이한테 넘겨주고 상황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자.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신혼집 살 돈이 없다면서 그것 때문에 파혼당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피우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을 시누이한테 넘겨주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는 당신과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시어머니에게 쐐기를 박았다면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 상황이 이런데 잠깐만 우리가 고생하자. 집이야 대출받아서 전세를 구하던 매매로 하면 되는 거니까 미영이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냐. 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더 웃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나 남편이 시누이한테 주자고 했던 그 집. 그 집은 저희 친정엄마가 제게 해준 집이었습니다. 이혼 가정에 아버지도 없는 결혼식을 올린 당신 딸이 결혼해서 구박받고 살지는 않을까 싶어 집 한 채를 사주셨죠.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 집을 가지고서 자기네들 멋대로 시누이한테 주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참, 사람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니 왜 자기네들이 내 부모님 해주신 내 집을 가지고 그걸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열불이 터지네요. 저 일이 있기 전까지 물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4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유, 내 새끼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객식구까지 집에 들여서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당신이 말을 해봐. 내 말이 틀려? 하여간 당신 동생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남편이 욕지거리 하던 두들겨 패던 그냥 다들 그러고 사나보다 하고 참고 살았어. 참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해버려? 아이고, 여자 혼자서 애 키우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험한 일인데 말이야. 봐봐 이거. 결국에는 돈 번다고 자기 새끼 자기 오빠네 집에 휙 던져놓고는 돈 번다고 떠드는 거. 아이고, 아유 아파라. 너 누가 숨어 물으래? 우리 엄마 욕하지 말아요. 왜 외숙모가 우리 엄마 욕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금방 나 데리고서 나간다고 했어요. 나도 외숙모랑 살기 싫거든요. 어머머, 당신 봤지? 얘 말하는 거. 내가 이러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아유, 좀 조용히 해. 가뜩이나 집에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정신 사나워 죽겠구먼. 왜 당신까지 난리야 난리가. 어쨌든 선영이 걔가 다달이 돈 보내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희수 너도 외숙모한테 싹퉁머리 없이 굴지 말고. 걔 집애가 아주 그냥 어른들한테 말끝마다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그러다 네 엄마 꼴난다. 너도 나중에 커서 이혼할 거냐?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우리 엄마 욕하지 말라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빠는 엄마에게 손찌검도 자주 했고 무서울 정도로 욕을 하며 소리 지르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죠. 그런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이혼을 택했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외삼촌 집에 맡겨졌죠. 그래도 자기 여동생의 딸이고 자기 친조카인데 외삼촌은 왜 그렇게 제게 모질게 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창부수 그대로였던 외삼촌 부부. 외숙모는 제가 조금이라도 오래 씻으면 수도새 나간다고 수도를 잠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면 외사촌 언니와 오빠한테는 소시지도 주고 달걀도 주면서 제게는 김만 주었습니다. 김이 제일 쌌었나 봐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눈칫밥 먹으며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까지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희수야, 너는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너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 만나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남편한테 보호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해. 엄마는 희수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참고 살았으면 우리 희수도 다른 집 애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하고 말이야. 다른 집 엄마 아빠처럼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희수 네가 학교 다녀오면 밥 챙겨주고 저녁에 공부할 때는 야식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엄마가 우리 희수한테 항상 미안해. 엄마는 꼭 어버이날만 되면 이러더라. 엄마가 나한테 뭐가 미안해. 나 진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는 엄마한테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헤어졌으면 나는 계속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한테 손찌검하는 거 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엄마 보면서 과연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꼈을까? 절대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다 알아.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말대로 나중에 대학도 가고 취직한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게. 엄마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친정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늘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린다면서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던 친정엄마가 떠올라 이혼할 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기는 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엄마가 내가 이혼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말이에요. 엄마는 늘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이랑 살면서 제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걸 보여드리느니 이렇게 이혼해서 싱글로 멋진 삶을 사는 게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건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평범한 가정, 다정한 남편, 귀여운 아이들, 명절이면 늘 복작복작한 집안. 저 4가지의 키워드는 제 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시끌벅적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가정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제 남편이 딱 그런 가정에서 자랐었죠. 물론 그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함정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우리가 식구들이 좀 많아요. 우리 상철이 여자친구 온다니까는 이모들이 궁금하다고 잔뜩 모여든 거 있죠? 여기는 우리 상철이 큰이모. 어머머머, 왜 이렇게 예뻐? 나는 무슨 어디서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네. 상철이한테 뭐 빚진 거라도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상철이를 만나? 아까워 죽겠네. 어이구, 아유 무시해. 얘 큰이모가 농담을 잘해. 하여간에 언니는 처음 보는 손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휴, 여기는 우리 상철이 둘째 이모고 쟤는 내 동생.
넷째야. 이모들 많다고 해서 절대로 이것저것 관여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는 우리 상철이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안 돼. 응? 아유, 그나저나 얼굴이 너무 예쁘다. 인상도 참 좋고. 상철이 말로는 선생님 한다면서? 대단하네. 이렇게 예쁜데 머리까지 좋은 거야? 저는 연애 시절부터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들른 시댁에서 너무나 많은 친척분을 만나며 환대를 받았던 그날이 참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화목하고 발랄한 분위기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푸근한 인상을 무기 삼아 살갑게 대해주던 시어머니와 혹시 헤어졌던 이모들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제게 살갑게 대해주는 남편의 친척 어른들까지. 시댁에 놀러가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댁의 분위기, 그리고 구김살 없는 남편에게 반해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나도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집이 너무 좋다. 응?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집을 척하니 해왔어 그래? 야, 상철이 너 이제 큰일 났다.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하는 건데 여자가 해와서 어떻게 한대? 이제 너 희수한테 아주 꽉 잡혀 살겠다. 아이, 그렇게 계집애야. 내가 너 대출이라도 받아서 상철이 집 해주라고 했잖아. 이제 네 아들내미는 네 아들 아니야. 처갓집 아들이지. 에? 아니에요, 이모님. 그럴 일 없어요. 그치, 자기야. 자기가 이모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 정말로 걱정하시겠다. 뭐를 또 우리 상철이가 희수한테 잡혀 살아, 잡혀 살기는. 요즘 세상에 누가 뭐 해오가 하는 게 어디 정해져 있어? 형편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오는 거지. 참다. 우리 희수 설마 아니 상철이 꽉 쥐고 살려는 거 아니지?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왜 그렇게 하면서 지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래, 누가 뭘 해오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인이 남편 위해줘야 남편이 밖에서 일이 잘 되는 거야. 아니 뭐 남편도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자주 놀러 오고는 했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 저희 친정엄마도 오셔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점점 걸리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치채셨을까요? 힌트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와이프가 남편 위해줘야 남편이 밖에서 일이 잘 되는 거야 라는 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기를 죽이는 건 아닌가? 점점 확인하려 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퇴근하고 곧장 왔을 텐데요. 갑자기 어찌한 일로 오셨어요? 전화라도 좀 주시지. 제가 요즘에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라 정신이 좀 없어서요. 집안꼴이... 가족끼리 뭘 언제 오고 말고 연락할 게 있니? 아유, 그래. 일하다가 보면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기는 했다. 집에 먹을 것 하나 없고. 우리 상철이는 아침에 밥 무조건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내가 늘 아침밥은 챙겨 먹여 보냈거든. 아유, 우리 아들내미 아침도 못 얻어 먹고 다니나 보네. 그이가 아침 굳이 먹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따로 챙겨주지는 않았었는데 그이가 아침을 먹고 다녔어요? 아이고, 걔가 희수 너 생각해서 아침 안 먹는다고 한 거겠지. 어쩐지 애가 가면 갈수록 얼굴이 삐쩍 말라가더니만은 다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어미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장가갈 때 제대로 된 집화치 해주지도 못해서 눈칫밥 먹게 만드네. 얘 희수야, 아무리 우리 상철이가 해온 게 없어도 그렇게 얘 눈치 주지 말아라. 너 어릴 때 너희 부모님 이혼하고 나서 친척집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었다며. 그럼 그게 어떤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우리 상철이한테도 좀 잘해줘라, 응? 아유, 나 간다. 너무 상처였습니다. 처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었을 땐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가 다 얼굴을 붉혀가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었어요. 고생 많았다면서 말입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던 제 어린 시절이 어느 순간부터 제 약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그 시절의 일이 제게 상처인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점점 그 이야기를 무기인 것처럼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자꾸만 당신 아들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냉장고 검사를 한다던가 집안 청소 상태를 체크하는 등 점점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유별나게 받아들인다면서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일이 안 되려고 하니 가만히 있던 시누이도 슬슬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하게 되면 언니는 뭐 해줄 거예요? 오빠는 나 결혼할 때 돈도 좀 챙겨주고 냉장고도 하나 사준다고 하던데 언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아, 오빠가 아가씨한테 냉장고도 사준다고 했었어요? 어머, 나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자기야, 아가씨한테 냉장고도 사주기로 했어? 우리 둘이 챙겨주는 축의금 외에 더? 그래도 내 동생이 결혼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쪽에서 기 못 죽이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미영이 얘가 자기가 다 알아봤던 거 있다고 돈만 보내라고 해서 돈 보냈어. 시누이는 남편과는 4살, 저와는 3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막 일을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취업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누이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 동료와 말이에요. 아니,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결혼해 라고 하는 시댁 식구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혼을 하는 게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말버릇처럼 상대방 집에서 기 못 죽이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미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말이 꼭 저를 향해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멋대로 여동생인 시누이한테 돈을 척척 보내고 거기다 더해서 냉장고까지 더 사주다니. 솔직히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했었어요. 그런 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시누이도 틱틱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언니, 오빠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선물도 좀 사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요? 받은 사람 민망하게. 언니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오빠가 주는 돈이면 냉장고 이런 거 안 받는 건데.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할게요. 안 되면 내가 그 돈 어떻게든 뱉어내 줄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람 민망하게 만드네요. 언니, 엄마가 말하는 게 뭔가 했더니만 이제 알겠네. 아가씨, 제가 뭘 또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오빠가 저랑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한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랬던 거죠. 저도 아가씨 결혼 축하해주고 싶어요. 축하해주면 좋은 거죠. 아유, 그만들 일어나자. 참나, 그까짓 거 돈이 뭐 얼마나 대수라고. 어떻게 된 게 니들 결혼하고 나서 그놈의 돈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고 하는 건가 보다. 부모가 돈이 많아야 자식들도 어디 가서 기 안 주고 사는 건데. 나는 이만 일어날란다. 얘 희수야, 너 미영이 결혼식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철이 너, 미영이 얘한테 준 돈이랑 냉장고가 그대로 다 돌려받아. 너 그 돈 안 돌려받으면 네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게 생겼다. 어머,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야,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어?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표정을 왜 그렇게 지어서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진짜. 엄마 같이 가.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우리 엄마,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오빠 집 한 채도 못 해준 거 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속상해했는데 오늘 언니가 진짜로 실수한 거예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눈치를 주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같이 쓰는 생활비에서 자기 멋대로 시누이한테 돈을 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놓고서는 당황해하는 제 표정이 문제라면서 시댁 식구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놓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쭉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대화를 하다가 금세 시누이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다투게 되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는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렸고요. 아이고, 나는 일어나야겠다. 괜히 또 눈칫밥 먹을라. 얘 상철아, 엄마가 냉장고에 반찬 해두고 가니까는 그거 꺼내서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가라. 응? 아침을 거르기는 왜 걸러? 내가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번 아침밥 든든히 먹여서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다 했어. 하여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오하니. 어머니, 왜 그냥 가세요? 예? 아이고, 내가 가야지. 여기서 뭐 하겠니? 너도 나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아니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나 지난번에 네가 우리 미영이 냉장고 받았다 뭐 했다 얘기할 때 그렇게 표정 지은 거 보고 아주 대단히 실망했어. 어쩌면 그러니? 너 정말 사람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네가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서도 그래도 내 며느리니까, 그래도 내 식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받아들이려고 하셨다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거랑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를 식구로 받아들이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도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이 사람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고 마음도 상했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당황해서 그런 거라고요. 네가 뭐를 당황해서 그러니? 너 이 집 하나 해왔다고. 제가 이 집 하나 해왔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어머니,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해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 무시한 적 있어? 내가 집 해온 거 가지고 그거 걸고 넘어지면서 당신 무시하고 으스댄 적 있냐고. 그래, 당신 나랑 분명히 얘기까지 했었던 거 아니었어? 나랑 얘기해서 얼마를 아가씨 결혼식 때 쓰라고 주자 그렇게 얘기했었지. 더군다나 당신 그때 돈 여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돈 다 내서 당신한테 줬어. 그런데 돈 없다고 하던 사람이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아가씨 냉장고까지 척하니 사줘. 어머니, 이게 제가 이 사람한테 눈치 주면서 사는 거예요? 저야말로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너무 서운해요. 제가 어릴 때 겪은 일 힘들게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눈칫밥이다 뭐다.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너무하신 거죠. 대체 시누이 결혼이 뭐라고, 왜 그걸 기점으로 그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갔던 건지, 어쩌면은 저도 모르게 그동안 마음속으로 쌓아두었던 감정이 그날 터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 결혼식을 앞두고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났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태도로 제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나 당신 아들 눈치 준다고 저를 갈구던 시어머니가 대뜸 이전과 같이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얼굴꼴이 그게 뭐니? 안 그래도 상철이가 너 요새 밥도 통 못 먹는다고 걱정을 한 바구니 하더니만은 이거 희순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오이소박이 해왔다. 아유, 부부싸움만 칼로 물베기가 아니다. 가족끼리 싸운 것도 칼로 물베기야. 이게 다 우리가 가족 되려고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응?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자격지심이 좀 있었나 봐. 사부인은 여자 혼자서 애 키우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자기 건물도 갖고 있고 딸내미 결혼한다고 집도 한 채 턱하니 사주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니까는 내가 그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뒤돌아서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이상하게 네 얼굴 보면은 내가 자꾸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서운했던 거 싹 털어내고 응? 얼른 이리 와서 앉아. 밥이라도 한 술까지 떠. 아이고 뭘 또 그렇게 울고 그러니 참나.
시어머니는 대뜸 제가 좋아하는 반찬가지와 음식을 한아름 해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다며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멍청하게도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엄마랑만 둘이 조용조용하게 살아서 몰랐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게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시어머니와의 왕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제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죠. 얼핏 보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와 남편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야, 미영아. 그러니까 그만 좀 울고 말을 똑바로 해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을 좀 정확히 하라고.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온 듯 했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은 시누이와의 전화를 끊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진짜. 아휴, 이게 다 내 문제야. 내가 장남인데 장남이 장남 노릇을 못하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한숨을 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엉엉 울면서 시누이가 한다는 말이 예비시댁 쪽에서 집을 해오라고 했답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나 손해보는 결혼이라서 그냥은 결혼 못 시키겠다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만난 그 직장 동료가 그 회사 대표 조카였더라고요. 대충 듣자 하니 자기 조카가 직장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아대기에 자기 형이 시키는 대로 회사에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어쨌든 시누이의 예비시댁은 꽤나 돈이 많은 집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느꼈던 거겠죠. 엉엉 우는 여동생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심란해졌는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저는 그 결혼을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자기 아들이 아깝다면서 결혼을 없자고 얘기나 해야 되는 예비시댁이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그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는 시누이와 제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제 남편보다도 더 그 결혼에 목을 메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의 시어머니였죠. 니들은 나랑 살면 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같이 사는 게 낫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앞세워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시누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와 살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집이요? 방 3칸짜리 집입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어요. 내가 혼자 산 세월이 길어져 있다 보니까는 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일단은 창고방으로 쓰던 곳은 어찌저찌 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도 너희들한테 적당히 큰 방 주고 싶은데 하나는 내 옷방이고 하나는 내 안방이라서 말이야. 원래 젊었을 때 이런 경험도 부부가 같이 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하는 거야. 나는 네 시아버지랑 막 결혼하고 나서부터 상철이 이 녀석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 아이고, 그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한겨울에는 아주 화장실 가기가 곤욕이었어. 그때 비하면 희수 너는 아주 호텔로 들어와 사는 거지 뭐. 엄마도 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우리가 어떻게 그 작은 방에서 계속 지내겠어? 자기야, 계속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건 아니고 일단 미영이한테 우리 집 넘겨주고 나서 우리는 전세 대출 알아봐서 전세로 나가던가 아니면 엄마 집에 있으면서 목돈 조금 더 마련해서 작은 빌라라도 매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가족 일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괜찮지? 괜찮을 리가 있었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창을 해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를 보며 별일 아니라는 듯 희죽거리는 남편을 향해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보고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집 엄밀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집이야. 당신이랑 내 집이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준 내 집이라고. 그런데 이 집을 아가씨한테 주라고? 제가 악을 쓰며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역시 황급히 제 말을 가로막으려 애썼어요. 어떻게든 저희 친정엄마가 준 이 집을 가져가겠다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얘 희수야. 너 아직도 우리가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희수,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면은 가족답게 굴어야지. 네가 미영이한테는 친언니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 생각해봐라. 친언니나 다름없다고 믿는 올케가 집이고 뭐고 우린 남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미영이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리고 너 미영이가 고작 집 한 채 못해가서 파혼당하면 네가 마음 편하겠니? 그러니까 희수야, 미영이한테 이 집 넘겨주는 게 맞아.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아가씨한테 이 집을 주면 이 집안 식구가 되는 거고 이 집을 안 넘겨주면 그건 뭐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 생각해서 뼈 빠지게 일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재산 모아서 해주신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대뜸 아가씨 결혼 때문에 넘겨주라고요? 희수야,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해보자.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지. 엄마가 뭐 그냥 미영이 하나만 잘 되게 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야. 다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걸로 다 끝이야? 지금 나한테 가족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거야? 당장에 아가씨한테 이 집 안 넘겨주면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냐고. 어머머머, 얘 말하는 거 봐. 그래, 너희 결정은 너희가 내리는 거니까 내가 더 왈가왈부는 안 하마. 그런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가 정말로 우리 집안 사람들을 네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우리 미영이 생각해서 이 집 하나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하는 꼬라지하며 자기 엄마랑 여동생 감싸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는 남편을 보는데 이 결혼 생활은 정말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전날에 남편과 함께 있으면 저는 남편과 하루 온종일 싸울 것만 같았기에 남편을 시어머니 집으로 내보냈어요.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짓말로 그 두 사람을 제 집에서 내보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집에서 나가고 난 뒤 저는 그 순간부터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걸 내세워 저를 이용하려는 그 집안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이,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뭐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미영이 시댁 쪽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이혼하자. 나 계속 생각했는데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게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희수야, 너 정말로 이렇게 책임감 없이 굴 거야? 남 일도 아니고 가족 일이야. 가족 일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냐고. 내가 당신의 가족이야? 나는 전혀 몰랐네. 내가 언제부터 당신 가족이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의 식구들 매번 당신네들 이익만 챙기고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하지 않았어? 어머니도 그래. 나 이해하는 척하면서 툭하면 네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너희 엄마가 너 혼자 키우느라 툭하면 그런 소리. 그게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한 거 아니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양보하고 참았어. 어머니가 나한테 아가씨 결혼 준비 초반에 냉장고 산 거 그거 가지고 당신한테 눈치 준다고 몇 날 며칠 무시하셨을 때 기억나니? 그때 내가 당신한테 힘들다고 얘기했었지. 그때 당신 뭐라고 했어? 가족끼리 그런 걸로 서운할 수 있는 거라고. 네가 너무 차갑게 말한 거라고. 내가 차갑게 말했다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은,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외부인인 거지. 이제 정말 지친다. 이혼하자. 이건 아니야. 이혼하는 게 맞아.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해온 거라곤 침대와 소파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네가 준비해온 소파랑 침대 시댁으로 보내줄 테니 거기서 잘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친정엄마한테는 이미 그 사이에 이혼에 대한 제 결정을 말씀드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시댁이랑 남편한테서 오는 연락이 있다면 아예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원망이 가득 서린 메시지를 말이에요. 언니, 사람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깟집 그거 나한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 언니 때문에 파혼당하기 직전이야. 우리 식구들은 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 그쪽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착한 척, 상처 많은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 챙길 생각이나 하고. 나 정말로 그쪽한테 제대로 실망했고 나 이 결혼 정말로 엎어지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 원망할 거야. 생각 제대로 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언니, 나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언니를 믿고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에 이제 많은 갈등과 불화가 쌓여있고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가 힘들어졌어요. 참, 대체 어디를 봐서 자기네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어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저 메시지에서 가족의 정을 느끼셨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 시누이는 파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은 시누이의 파혼을 앞세워서 남편과 제 이혼 과정에서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나요? 위자료 내놔.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혼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위자료를 내놓아야지. 왜? 그게 아까워? 아까워도 뭘 어떻게 하냐?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난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었는데 네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혼 통보한 거라고. 그나마 내가 너랑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미영이 너 때문에 파혼당한 거 그거 손해배상 요구 안 한 거야. 그건 알고 있냐? 와... 너 진짜 무서운 인간이더라. 그 와중에 진짜로 우리 집에 소파랑 침대 보냈더라. 너 그거 보내고 나서 우리 엄마 거의 기절했어. 알기나 해? 꼭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거냐고! 어디서 큰 소리야. 말은 바로 해. 상황 이렇게까지 만든 거? 그거 너랑 너희 엄마가 다 몰아서 만든 거야. 네 동생도 똑같고. 내가 니들 식구 모르니? 너 분명히 내가 네가 해온 그까짓 거 그거 안 보내주면 그거 빌미로 또 우리 집 들이닥쳐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매달릴 거 아냐. 위자료 받고 싶어? 그럼 위자료 요구해. 어디 한번 이혼 소송까지 가보자. 누가 웃게 될지 그게 나도 참 궁금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대체 내가 연애를 했던, 내가 결혼을 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혼 과정은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실제로 제가 자기 여동생 결혼을 파토시킨 주요 인물이며 여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보고는 헛웃음을 보였어요. 살다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 본다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법 아주 쓰레기구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이 여자 때문에 내 동생이 파혼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우리한테 배상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정말로 저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어디 서류 봐봐. 너한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니? 그거 뭐야, 국민청원. 그거 국민청원에 넣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대체가 말이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놈들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서는 그 집안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말이에요. 참 요란하고 찌질한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요란한 이혼을 마치고 지금의 싱글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 아니었나요?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도 저를 자기네들 인생의 주적으로 생각하고 지낼 거예요.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니 말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속 시원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냈으니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